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6쪽에서 17쪽까지 소인수 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인수 분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직접 소인수 분해해 보는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학습지에 나와 있는 과제 탐구 내용인데요. 10이라는 숫자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12는 1과 10이라는 두 수의 곱으로,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12는 2 곱하기 6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12는 3 곱하기 4로 이렇게 두 자연수로 쪼개질 수 있는 형태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복습해 볼까요? 12의 약수를 모두 찾아봐야 10의 약수. 그러면 1, 2, 3, 4, 6, 12. 네, 이렇게 총 6개의 약수를 갖습니다. 자, 오늘 약수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하나 더 선생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약수 대신에 우리는 앞으로 오늘 인수다라는 말을 대신 쓰기도 합니다. 인수. 그래서 12의 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는 말이나 12의 인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12의 약수 중에 방금 약수를 찾았는데 그 약수 중에 소수인 것을 찾아보세요. 네, 역시 소수도 배웠었죠. 네네. 우리 소수인 것을 찾아보니 네, 2하고 3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방금 약수 중에 소수인 것을 찾아봤는데 네, 이렇게 인수 중에 소수인 것을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소인수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소인수라는 말은 소수라는 말과 인수라는 말이 합성어처럼 합쳐진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네, 기억하기 쉽겠죠. 소수인 약수, 소수인 인수들만 골라온 것을 12의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오늘 쪼개보는 여러 자연수들의 곱으로 쪼개보는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10이라는 수는 물론 쪼개는 방법이 엄청 많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서 1이 아닌 가장 많은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마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네, 바로 소수들만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자연수들이 어떻게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되는지 소인수 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볼 거고 사실상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2가 두 번 곱해진 꼴은 우리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을까요? 네, 2의 제곱이라는 이런 거듭 제곱 표시를 이용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표현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소인수 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탐구활동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다시피 소인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소수인 인수들을 바로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5의 소인수를 답하시오 라고 한다면 일단은 15의 약수들인 1, 3, 5, 15들을 나열한 다음 소수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3과 5만 이렇게 소인수가 되겠네요. 자, 앞서 우리 잠깐 소인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인수분에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만의 소인수라는 것은 아까 소수인 인수들이죠.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소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8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소수, 3이라는 소수, 2라는 소수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2라는 숫자가 3개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 18이라는 숫자는 3의 제곱 곱하기 2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소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라는 숫자는 2가 3번 곱해지고 3이 한 번 곱해진 꼴이죠. 그래서 24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란 얘기네요. 그래서 결국은 분해, 쪼갠다란 얘기입니다. 어떤 자연수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형태, 즉 소수들의 곱으로, 소인수들의 곱만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소인수 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소인수 분해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오늘 선생님이 3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 좀 독특한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뭇가지 모형을 이용한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예를 들어 우리 설명하겠습니다. 3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기 위해서 마치 나뭇가지가 뻗어가듯이 2개의 고백골로 쪼갤 건데, 자, 기왕이면 우리 윗나뭇가지에는 어떤 자연수를 나눌 수 있는 소수부터 우리 적어가 보도록 하죠. 뭐가 있을까? 그렇죠. 2로 나눠 떨어지죠. 36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2 곱하기 18이 돼야 36이네요. 자, 2는 우리 소수인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인데 이 18이라는 숫자는 소수가 아니네. 더 쪼개지죠. 네, 2와 9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윗나뭇가지와 아랫나뭇가지로 쪼개는 형태, 나뭇가지 모형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2는 완전히 쪼개졌는데 또 이 9라는 숫자는 쪼개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9는 그렇죠. 3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윗나무까지는 쪼개졌고, 아랫나무까지도 쪼개져 버렸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표현하면 되냐면, 이렇게 윗나무까지와 맨 마지막에 남은 아랫나무까지인 숫자들을 곱하시면 됩니다. 즉,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즉, 소인수 분해되는구나. 윗나무까지 수와 마지막 아랫나무까지의 수를 곱한 형태로 소인수 분해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 우리 기왕이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을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다 라고 우리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소인수 분해를 그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나뭇가지 모형을 이용한 소인수 분해.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다른 방법들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대. 방금 방법 3은 선생님이 아까 나뭇가지를 이용한 아까 소인수 분해 방식이죠. 네, 36이란 숫자는 얼마 곱하기 2 곱하기 18로 쪼개지고 18이란 숫자는 2 곱하기 9로 쪼개지고 9라는 숫자는 3 곱하기 3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윗나뭇가지와 마지막 아랫나뭇가지인 숫자들을 곱한, 즉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형태,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아까 익혀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방법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선생님 첫 번째 방법 빈칸 채우기를 한번 같이 해보죠. 36이라는 숫자는 그렇죠. 2 곱하기 18이죠. 2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으니까 그대로 써보고 이 18이라는 숫자도 네, 2 곱하기 9로 쪼개집니다.
네, 2와 2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지만 뒤에 있는 9라는 숫자는 3 곱하기 3으로 쪼개지죠. 결국은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방법 2와 방법 3은 조금 거의 비슷합니다. 네, 어찌 보면 원리가 방법 1, 방법 2, 방법 3 다 동일하긴 한데 방법 2와 방법 3은 더더욱 조금 유사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림을 이용할 거예요. 똑같이 그림을 이용할 건데 방금 방법 3은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했다면 방법 2는 요런 그림, 우리 36이라는 숫자를 시작해서 나눗셈을 요렇게 거꾸로 표시한 요런 기호로 36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써보자라는 얘기네. 네, 2로 나눠 떨어지죠. 남은 몫을 써볼까요? 네, 18이 남네요. 18이라는 숫자는 또 쪼개집니다. 뭘로? 네, 2로. 그래서 2, 2, 9, 18. 네, 또 몫을 써봤습니다. 9라는 숫자는 또 쪼개지죠. 네, 소수가 아니죠, 아직. 그래서 3 곱하기 3. 3은 다 쪼개졌네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3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 4개의 숫자를 다 곱한 것과 같다.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된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소인수 분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의 방법의 원리는 같죠. 네, 원리는 같지만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편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 2와 방법 3이 조금 편하시겠죠. 1번은 좀 우리가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식을 이용했고 2번과 3번은 그림을 이용했기 때문에 2번과 3번 방법을 이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은 조금 더 빨리 하기에는 방법 2, 두 번째 방법으로 대부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오늘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우리는 몇 개만 해보냐면 2번과 3번 이렇게 두 가지만 셈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이라는 숫자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소수, 작은 소수 2가 있죠. 그래서 몫을 써보니까 2, 4, 2, 4, 8, 24가 남겠네요. 24는 또 나눠 떨어집니다. 아직 소수가 아니니까 2로 나눠 떨어지네. 2, 12. 10이라는 숫자는 또 나눠 떨어집니다. 네, 몫이 6이죠. 6이라는 숫자 아직 덜 됐네요. 또 나눠보니까 2 곱하기 3.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적어볼 수가 있는데 결국 48이라는 숫자는 뭐뭐뭐로 곱한 거야. 네, 2, 2, 2, 2, 3 이렇게 곱한 거죠. 기왕이면 거듭 제곱 표현을 이용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이구나.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60이란 숫자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60이란 숫자는 2로 나눠 떨어지죠. 30. 3으로 나눠 떨어지네. 10. 2로 또 나눠 떨어지네. 5. 그래서 결국은 6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즉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이 학습지에서 한번 채워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약수를 구해볼 건데 약수 우리 사실 초등학교 때 충분히 구해왔었습니다. 28의 약수를 답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 충분히 얼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으나 오늘은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해보는 활동을 두 번째 주제의 수업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28이라는 숫자의 소인수 분해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8은 2로 나눠 떨어지죠. 2, 14. 네, 또 2, 7. 그래서 결국은 28의 소인수 분해는 2의 제곱 곱하기 7.
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오늘 표를 그려가지고 28의 약수는 무엇이 있는지 답을 또 쓸 수도 있다라고 하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여러분이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숫자가 매우 커져버리면 사실 여러분 약수 빼먹기 쉽잖아. 그런데 이렇게 오늘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들을 나열하시게 되면 하나도 빼먹지 않고 어떤 숫자가 나오든 쉽게 약수들을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뒤에 곱해져 있는 7이라는 숫자의 약수들은 7의 약수 뭐 있어? 그렇지, 1과 7. 그 1과 7을 여기 가로줄에 한번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숫자 2의 제곱의 약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치, 1, 2, 2의 제곱. 그래서 1, 2, 2의 제곱. 요것을 이렇게 세로줄에 한번 작성을 해보죠. 사실상 28의 약수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가로줄과 세로줄을 서로 곱할 거예요. 1 곱하기 1. 뭘까? 1 곱하기 7. 그래서 표 하얀 부분을 한번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이렇게 곱하니까 2 곱하기 1, 2. 여기는 이렇게 곱하니까 2 곱하기 7, 14. 이렇게 곱해볼까요? 2의 제곱 곱하기 1, 네, 4네요. 마지막 칸. 2의 제곱 곱하기 7, 그래서 28 이렇게 나오네. 예, 이렇게 하얀색 칸에 지금 계산된 각 가로줄과 각 세로줄을 크로스해서 곱해 놓은 결과들을 보니까 그 숫자들이 1, 2, 4, 7, 14, 28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28의 약수들입니다. 네, 사실 28의 약수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쉽게 답할 수 있지만 갑자기 108의 약수를 모두 나열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상 빼먹기가 쉽죠. 이럴 때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표를 작성해서 약수들을 구해내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약수들을 모두 나열할 수 있다란 얘기네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약수를 구할 수 있지만 오늘 조금 심화된 내용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28의 약수의 개수를 쉽게 계산할 수는 없을까? 방금 우리 표를 생각한다면 물론 이렇게 약수들을 다 나열한다면 약수는 28의 약수는 몇 개야? 1, 2, 3, 4, 5, 6 6개라고 답을 할 수는 있는데 매번 이렇게 세야 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28의 소인수 분해한 결과가 2의 제곱 곱하기 7, 즉 7의 1제곱이었죠. 네,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불렀어? 네, 지수라고 불렀지? 지수. 이 지수와 이 지수에 각각 1씩 더해서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개수. 왜 이렇게 1씩 더하는 걸까? 왜 1씩 더해? 그리고 왜 그걸 2개 곱하는 걸까? 아까 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의 가로줄을 구성하는 숫자가 1, 7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7의 약수의 개수잖아. 7의 약수의 개수. 2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세로줄을 구성했던 아까 2의 제곱의 약수들은 뭐뭐 있었어요? 총 3개 있었죠. 그래서 3을 곱한 거고. 그래서 굳이 표를 그리지 않고도 머릿속에서 표가 사이즈가 몇 곱하기 몇의 형태의 표가 완성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쉽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공식까지는 굳이 소개를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네.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확인하기. 다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약수를 구하려고 한다. 빈칸을 채우시오. 네, 그래서 5라는 수의 입장에서 세로줄 1, 5를 작성해 봤고 2의 세제곱이란 수의 입장에서 걔의 약수들을 가로줄로 이렇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을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다 계산이 되지. 크로스로 곱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뭐다?
약수다란 얘기네. 약수들. 그래서 약수들은 전부 다 나열하시면 1, 2, 4, 5, 8, 10, 20, 40 이렇게 8개의 약수가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약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약수의 개수만 답하래. 아, 그러면 우리는 표를 만들었을 때 가로줄과 세로줄에 몇 사이즈를 만들 수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밑이 아니라 바로 이 위에 있는 지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수. 네. 그래, 2를 더하면 되겠죠.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줄은 3가지. 세로줄도 아마 3가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하니까 곱하게 되면 결국은 3가지, 3개까지 9개의 약수의 개수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54라는 숫자는 약수가 몇 개일까? 일일이 나열할까? 아니지. 네, 54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3, 1은 3, 3, 8에 24. 또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또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결국은 54란 숫자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러면 가로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위에 보자고. 2개. 세로줄을 구성할 수 있는 건 몇 개? 위에를 보니까 4개. 1씩 더해야 되죠, 항상. 왜냐면 1부터 항상 시작하잖아. 1. 그래서 결국은 8개가 약수가 되겠구나. 약수가 되겠구나.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약수의 개수가 16개래, 16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에서 4가지의 경우가 나올 것 같고, 3의 세제곱의 입장에서는 5의 1제곱의 입장에서는 2가지의 방법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삐리리 이렇게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의 수를 다 곱하게 되면 이게 가능한 약수의 개수인데 이게 16개가 나오네요. 자, 얼마야? 별은? 네, 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네모 안에는 어떤 숫자에 제곱이 돼야 될까? 1제곱이 돼야 될까? 네, 바로 1이 돼야겠죠. 1제곱. 왜냐면 우리 그 경우에다가 1을 더한 게 지금 2가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일단 1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작은 자연수. 2 가능할까? 네, 2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인데 3은 안 될까? 왜 안 될까? 만약 3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숫자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3의 4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어서 약수가 아마 5 곱하기 10개가 나와야 되네요. 16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숫자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3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발문을 하나 하죠. 질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어떤 숫자가 가능할까요? 어떤 숫자가 가능할까요? 네, 이것은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서 또는 노트에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학은 항상 생각하는 과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업을 마쳤고 오늘 결국 중요한 것은 소인수 분해를 잘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들을 잘 나열할 수 있느냐? 더불어서 약수의 개수까지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2개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을 비밀 댓글로 꼭 비밀 댓글로 댓글이 아니라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네, 출석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과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스스로 확인하기가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여러분 교과서에 풀이를 해서 이거 선생님이 지금 바로 오늘 검사하진 않고 등교했을 때 책을 검사, 숙제 검사로 따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실 학교에서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서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집에서 교과서 노트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